자, 지금부터는 읽기 중 점검하고 조정하기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읽기 중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읽는 중 점검하고 조정하기. 글을 읽는 중에는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마다 읽는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자, 그 다음요.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전 단계에서 훑어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예측했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본다고요. 그게 바로 점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돼 있죠. 공감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것이고, 비판요. 비판은 에이, 나빠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난 이렇기 때문에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인 거예요. 그냥 법규 날리는 게 비판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신이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요. 내가 글을 읽어가는데 진짜 글자만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책 읽어 그러면 글자만 읽은 적 없는지. 그때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게끔 조정하면 되는 거죠. 읽는 과정을 조정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읽는 중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적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측했었잖아요. 그러면 내용 일치 여부, 내가 내용 예측한 것 맞는지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글쓴이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비난이 아니라 비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네 번째는 이해도 점검력. 이해도를 점검한다라는 것. 이 활동들이 읽기 중에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읽기 중 활동을 적용시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 칠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다 진행할 거예요. 내용 파악, 실제 이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읽는 방법을 적용시켜 볼게요. 조금 복잡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소비를 할 때는, 돈 쓸 때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 필요에 관해서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자, 소비할 때는 뭐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작가의 주장이에요. 작가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봅시다.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자,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눈 팔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지 말이야. 자, 이거는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이요. 자, 내용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생각해봐. 무엇을 생각할 내용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성철 스님은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듯 산다고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 성철 스님의 말을 끌어다 쓰고 있죠. 인용하는 거예요. 이 인용을 왜 하느냐?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마련한 거죠. 이렇게 유명하신 분, 지적 교양 수준이 높으신 분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딱 들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줬다.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태로운 삶에 대한 경고야. 자, 이것은 인용한 말을 뭐 한 거예요?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해석 내용이 무엇에 해당하냐면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해요. 소비, 현재 소비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비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소비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또 주장하고 있죠. 자, 이게 주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할 때는 소유 목적의 소비가 있고, 그 다음 경험 목적의 소비가 있다. 그런데 뭘 중시하라고요?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소유 목적의 소비는 말 그대로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야. 가령 모를까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하죠. 옷이나 귀금속 등이 여기에 속하지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유 목적의 소비 대상이 되곤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유 목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수중에 지니려 하는 소비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지니느냐? 예를 들었어요. 옷과 귀금속 같은 뭐예요? 물질.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소유 목적의 소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면에 되어 있죠. 반대되는 내용. 이제 뭐 나올까요? 예, 나오겠죠. 경험 목적의 소비는 콘서트나 가족 여행 등에 돈을 쓰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한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경험 목적의 소비는 무엇이라고요? 콘서트나 그 다음 가족여행. 여기에 돈을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콘서트나 가족여행은 물질이 아니라 뭐? 비물질적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주장하고요. 바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주장에 나온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개념 정의, 그 뜻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국 컬럼비아대의 엘리자베스 던과 그 다음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마이클 노턴의 글에 따르면요. 즉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뭔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좋은 선물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어. 이게 무슨 소린가요?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필자의 주장이었고요. 이 내용이 뭐였어요? 주장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근거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됩니다. 어떤 내용이 근거로 제시됐느냐? CNN, 유명한 회사죠. 이 CNN 웹사이트,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잖아요. 거기에다가 유명한 대학의 인물들이 쓴 글이라고요.
됐나요?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이 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적 선물이 있는데 이 물질적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그 다음 시간 선물 이 두 가지를 주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경험 선물이란 콘서트나 여행지 등에 가서 함께 감동을 느끼는 선물, 같이 가서 같이 즐긴다고요. 그 다음 시간 선물이란 설거지나 집 청소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선물하는 거지. 끝까지 읽고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선물들은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첫 번째, 다음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자,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있는데 물질적 선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요. 물질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런 선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험 선물, 시간 선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경험 선물은 무엇이냐? 콘서트나 여행지에 함께 가서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 선물은 무엇이냐? 설거지, 집 청소 하기 싫은 것들을 대신해 준다고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선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등을 선물하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는 오래 기억된다고요. 물질 선물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좋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래서 물질 선물보다 경험, 시간 선물이 더 좋다고 이 웹사이트,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 글의 근거를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갖고 싶은 걸 원 없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소유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첫 문장을 딱 줬어요. 준 이유가 뭘까요? 계속 봅니다.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은요, 20대에서 60대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어요. 주로 가정경제에 관한 의견조사였는데 설문 끝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한 가지씩 고르게 했지. 그런 다음 두 가지 물건 중에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어 라는 거예요. 자, 소유가 더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뜬금없이 뭘 가지고 오느냐? 벤 보벤이라는 학자예요. 되게 신뢰성 있는 분이겠죠. 전 누군지 모릅니다. 뵌 적이 없어요. 이 벤 보벤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 내용인 거예요. 이건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 결과, 그 내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 과반수가 넘네요. 이럴 수가요.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나머지 9%의 사람은 고르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과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까지요. 자,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요. 내용은 중간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소비했을 때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의외였어요. 75%나 된다고요. 전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요.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34%밖에 안 돼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야. 자, 이게 결과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요, 이 결과를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 해석한 내용이 뭐예요? 경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요. 자, 이 결과에 따른 해석 내용을 정의하면요. 그러니까 기준이 행복감이에요. 이 행복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 경험 목적의 소비와 소유 목적의 소비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행복하다? 경험 목적의 소비가 더 행복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유가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네 생각 틀렸어. 비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이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지금까지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읽기 중 과정 중에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활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한 내용은 읽기 전에 예측했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예측한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 돈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예측한 건 맞았죠. 소비할 때는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소유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요. 이 내용,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았으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요. 이제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도 점검하기예요. 봅시다. 이 문단 낯선 개념이 많아 이해가 잘 안 돼. 이해도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에이, 책 버려가 아니죠. 이것을 해결해서 이해도를 높여야죠. 어떻게 이해도를 높이느냐 보세요. 다시 읽으면서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봐야겠어.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이해도가 낮았으니까 표로 이렇게 다시 정리한다고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거. 소유 목적과 경험 목적이 있네. 소유 목적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다는 내용이고 경험 목적은 경험을 하는데 돈을 쓰는 내용이었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도가 높아진다고요. 그 다음 선물. 물질적인 선물, 물건을 선물하는 거. 경험적인 선물, 함께 경험을 선물하는 거. 함께하는 경험. 시간 선물은 시간적 여유를 선물한다라는 뜻이었네 라고 이렇게 표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도가 높아진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이제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문단의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라는 말에 공감을 못 하겠어요. 저도 못해요. 자, 그러면 공감 못하면 뭐 한다는 소리예요? 비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비판은 그냥 베베베 법규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공감 못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새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는데까지 끊으면 이건 뭐예요? 자신의 경험요. 이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경험을 기준으로 만족도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지 못할 때는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라고요.